내 연금 살리는 연금 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월달이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돼서 유독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금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셔봤는데요. 그렇죠. 저희의 연금 과외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모셨죠. 예, 네, 예. 미래에셋증권의 서혜민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서혜민 세무사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투자연금 네. TV에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제 세무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이빠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개인연금 및 IRP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고 연금 계좌에는 계속 불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액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불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되신 분들은 이제 계좌별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A 계좌에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계좌에는 이제 더 이상 납입은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계좌가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서 연금 받으면서 그 계좌에 납입을 할 수는 네, 맞습니다. 없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여러 개시니까 하나를 개시하고 여기는 이제 수령을 이제 하시겠죠. 개시 신청하지 않은 계좌에는 계속 불입을 하시면서 세액공제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내가 종합소득세가 있으신데 이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임대사업을 한다거나 네. 뭐 사업소득이 있다거나 네. 뭐 또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 다니면서 연금 받으신 분도 요즘 꽤 있으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소득들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뭐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납입을 하시는 분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종합과세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 맞추면 사실 종합과세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든지 이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세액공제용으로 납입을 하시게 되죠. 통상 있는 일은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뭐 세액공제 받으려고 납입만 하시거나 네. 연금만 수령만 하시는 경우인데 네. 아주 특이한 경우라서 이제 연금을 받으시기도 하고 납부하시기도 하고. 네, 가능은 하십니다. 네, 계좌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병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연금저축 A 계좌는 세액공제용으로 매년 400만 원씩 적립하고 연금저축 B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1,400만 원씩 매년 적립했다고 한다면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에 증빙할 때 A 계좌만 첨부하는 식으로 증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계좌를 모두 합쳐서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처리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납입 한도를 꽉 채워서 지금 입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1,800만 원까지 계좌 두 개로. 근데 그 연금저축 계좌인데 둘 다 그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400만 원이니까 네. 나머지 1,400만 원은 사실 과세 제외분, 비과세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연말정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말정산할 때는 사실 우리가 간소화 서비스로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납입했는지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쵸, 자료가 다 나오고. 네. 그리고 그걸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다 신청할 때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얼마를 내가 세액공제 받을지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보통 400만 원 이렇게 예, 한도까지. 금액만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금액만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연말정산 하실 때는 이렇게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계좌가 두 개인데 어떤 쪽이 비과세로 나중에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 인출할 때 그때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정말 연금을 이제 수령할 때 금융회사에 가서 이제 뭐 일단은 연금 개시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재원이 뭔지 확정하는 업무 절차를 먼저 하게 돼요. 그때 내가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그 세액공제 받았는지를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전 금융기관에 납입한 거를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조회하고 그리고 정말 받은 걸 빼면 비과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 비과세 부분을 먼저 재원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씩 넣은 거를 전부 다 비과세 재원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그걸 나중에 먼저
재원 확정을 하시면은 예, 그 부분은 이제 비과세 재원으로 먼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400만 원은 전부 과세 대상인 거잖아요. 과세 대상으로 하실 수 있고. 그 B 계좌에서 연금 받을 동안 원금 다 빠져나갈 때까지 세금 안 내신다. 네, 그리고 이자 나갈 때 그 부분만 네 맞습니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계좌로 넘어오면 여긴 전부 과세 대상. 과세 대상만 예. 있으니까 여기는 세금 낸다. 그래서 제가 손병호님한테 답변은 B 계좌부터 연금 수령 신청을 네. 먼저 하시면 네. 본인이 의도한 대로 네. 세금을 내시게 된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잘 되겠네요. 모르시면 연금개시 신청할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상담 받으시면은 뭐 어떤 걸 먼저 하셔라 이렇게 안내가 있을 거니까요. 이제 연말정산 할 때는 이제 내가 그 해에 얼마 받겠다 요것만 이제 하시는 거고요. 어떤 계좌가 이제 비과세고 뭐 어떤 계좌가 아니고 이렇게 정하는 거는 나중에 금융기관 가셔서 예, 그 재원을 확정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하면서 정하시는 거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누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개인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연금저축펀드, IRP 합쳐서 1,800만 원씩 몇 년간 납부 중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한가요? 우리가 700만 원이잖아요. 합쳐서 700만 원에 대해서 네, 총급여가 5,5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13.2%, 그 아래이신 분들은 16.5%. 사실 굉장히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 수령할 때 그 원금에 대해서 또 세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5.5% 연금 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3.2% 혜택을 먼저 보고 나중에 5.5를 내는 거거든요. 같은 원금에 대해서. 그러면 7.7%는 이익이신 거예요. 그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빈 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은퇴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연금저축펀드에 불입하는 게 효익이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은퇴자의 경우 향후 투자를 할 경우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은퇴자라고 말씀하신 거는 따로 이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가장 적은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지 ISA처럼 비과세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쓰는 게 사실 1번이고요. 근데 이게 가입 대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면 활용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안 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가입을 했는데 투자 금액이 더 있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조금 다시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제 생각에는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몇 가지 장점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일단은 뭐 연금 계좌이지만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원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묶이는 일은 없고요. 일단 그리고 중요한 이제 운영 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계좌는 이제 금융소득세가 15.4%잖아요. 네. 근데 운영 수익에 대해서 연금 계좌에서는 5.5에서 3.3%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절세가 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시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요.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그 연금 계좌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도 연금 계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게 국내 상장돼 있는 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투자하시면은 만약에 배당소득세 상당히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를 연금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3에서 3.3 네, 정도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되니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유리하죠.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네, 맞습니다. 혜택이 있는 네.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케빈님께서는 조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엘젤비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DC형에 납부하여 추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DC 계좌에 회사 납입금,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것과 추가로 개인이 납부한 금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 금액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 모두 분리과세 1,200만 원에 미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DC 계좌 안에는 이제 퇴직금도 있고 내가 직접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도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IRP로 다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재원도 있는 거고 내가 불입해서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도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출할 때 이 세액공제 받았던 내가 납입했던 원금은 연금소득세 5.5% 과세 대상이 되고요. 1,200만 원 넘게 하시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는 그 항목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2013년 이전이죠. 예전에 이렇게 개인 부담금을 넣으신 분들은 그때는 퇴직소득세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넣으셨던 분들은 이제 퇴직소득세라 전부 분리과세 되는 거고요. 2013년부터 납입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금소득세 5.5%,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이렇게 해당됩니다. 나중에 이제 수령할 때는 보면 회사에서 넣어준 거는 퇴직소득세 네, 맞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고 자기가 넣은 금액에 대한 거는 그냥 연금소득 그러니까 5.5에서 3.3% 내는 거 그게 해당된다라고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되는 네. 거네요. 네,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K정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55세 이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아닌 중도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한 ETF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이 처리되나요? 또 이런 경우에 ISA랑 비교하면 어떤 경우가 더 이익인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이제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 과세되고 전부 분리과세 되는데요. 이때 그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그 재원을 따지지 않고 그 전부 다 통산을 해서 순이익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는 되는데 사실상은 그 투자 수익만 따지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만 따지면 ISA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ISA는 이제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또 초과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이제 세율도 더 낮고 또 ISA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 ETF 전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만 에 대한 세금을 따지면 ISA 투자가 이제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아예 받을 생각이 없고 이제 투자가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세무적으로는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연금 계좌는 해지해버리면 16.5%여서 연금 수령하면 5.5%인데 이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J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55세 이후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개인 IRP 계좌에서 1년에 1,200만 원 미만으로 10년간 수령하고 그 이후 이제 11년째 이후에 남은 돈이 만약 5천만 원가량 된다면 11년째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여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여기 또 가정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개인 IRP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IRP 계좌에 연금 수령을 이미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란 요건은 이미 다 충족이 되신 상태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한꺼번에 인출하시더라도 이게 중도 해지가 아니라 연금 소득으로 다 과세가 돼요. 그럼 5천만 원이 연금 소득으로 내가 지급 받을 때는 5.5%로 지급을 받게 되지만 1,200만 원이 지금 넘었잖아요.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에는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좀 1,200을 맞춰서 인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네. 있는데 연금 수령 한도가 보통 10년 기준으로 10년까지는 한도가 있는데 10년 넘어가면 한도가 풀리니까 네. 그냥 한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받으면은 이거 종합과세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연금 수령 한도랑은 상관없이 1,200만 원을 연간 넘어가면 소득 전액이 종합과세를 가게 되니까 이건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관리하시면 좀 좋겠네요. 그 부분은. 뭐 세금 관련된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여러 질문 중에 좀 대표적인 것 좀 뽑아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무사님 덕에 오늘 많은 궁금증 해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서희민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